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서울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글 쓰는 사이에 하늘이 점점 구름으로 덮여가지고요, 눈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눈이 올 그런 분위기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글 주제를 뭘로 잡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상황을 글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토요일 되기 전에 미국에서 임시 예산안이 국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지만 셧다운 상황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 상황에 들어갔고, 이런 셧다운 상황 이슈가 나오게 되면요,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폐쇄되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 뉴스들이 꼭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런 셧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러한 이슈가요, 지난 2013년 10월에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되고 봐 보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1976년 이후부터 해서 18번에 걸친 미국의 셧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까지 합하면은 19번째인데 18번째의 셧다운 상황에서는 어땠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주식시장과 향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셧다운 상황은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경험했던 셧다운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책적인 이견 때문에 발생했다면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했죠. 예,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 시톨, 예, 뭐 좀 순화해서 해석할 때는 거지 소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단어 그 자체로는 X구멍입니다. X구멍. 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요 말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국 그 임시 예산이 가결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유리한 요건 하에서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요 발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미국은 셧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셧다운 상황에서 미국은 과거 4년 전에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되고 봐 보고요. 그리고 과거 18번에 걸친 셧다운 상황일 때 증시가 어떤지 살펴보면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첫 셧다운 요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13년 당시 10월 되기 전부터 9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셧다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증시 토크를 통해 가지고 셧다운 이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는 이제 좀 그 정치적 구도가 좀 틀렸습니다. 상원은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그리고 하원이 그때 당시는 공화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원의 그때 당시 의장은 베이너 하원 의장이었죠. 자, 요때 당시 이제 상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이에 반해서 하원에서는 계속 부결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 충돌이 2013년 9월 30일에 연방정부 폐쇄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요, 이때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한다라고 느껴진 게,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된 후에 10월 17일까지, 그때 당시요, 2013년 10월 17일까지
셧다운이 해소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부채 한도 상향 이슈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상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그 보름여에 디데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경제라든가 증시는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는지 이런 모든 분위기를 공화당 쪽에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때 당시 보면은 공화당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비율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는 비율보다도 한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자, 결국은, 그때 당시 공화당은 무릎을 꿇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중에요, 오바마 대통령 그 셧다운 시기, 미국 증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3% 넘게 그때 당시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정말 놀랍게 상승했습니다. 다른 그 전 기간에 셧다운 시기 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뭐 중간에 뭐 초반에 한 1.5% 정도 하락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고 오히려 역전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뭐 분석을 지금 와서 다시 해보면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유리한 입장을 유도하면서 셧다운이 금방 끝날 것이다. 뭐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뭐 부결되면서 미국이 디폴트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일정 부분 있었고요. 오히려 이번 그때 당시 부채한도 상향 이슈로 부채한도 상향 이슈와 셧다운 이슈가 맞물리면서요. 그 미국 연준의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전 시기를 보더라도요. 전체적으로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셧다운 시기 때 증시가 평균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경우의 수로 보면요. 18번 중에 S&P 500 지수의 평균 등락률은 0.6% 상승했습니다. 예. 오히려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90년 이후부터 해서는요. 그 셧다운 이슈 자체가 별로 없었고 95년 클린턴 행정부 때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주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학습 효과에 의해서 셧다운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셧다운 이슈는요, 뭐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각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요, 4년 3개월 전에 미국의 셧다운 그 시기가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노이즈로만 작용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실제 분석을 해왔었고 오히려 하락하면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의 셧다운은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부정론 이런 거는 아니고요. 100% 긍정론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이런 셧다운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매년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셧다운은 수시로 등장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그 이전 대통령들은
정치적인 어떤 뭐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냥 발언이 아니고 X구멍, shit홀, 예. 순화해서 거지 소굴이라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해석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유색 인종을 비하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이슈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고비가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시로 있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부채한도 이슈가 맞물릴 때마다 요게 이제 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좀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뭐 2013년 10월에도 요 이슈가 같이 맞물린 셈이죠.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그리고 부채한도 상향 이슈가 보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맞물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요란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차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셧다운 이슈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연방정부 부채를 상향해야 된다, 이러한 이슈가 또다시 겹치게 되면요, 이게 조금 자주 발생하는 악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도 시톨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조금 속된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놀라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겁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죠. 예.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뭐 셧다운, 요게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게 한 번은 좀 골치 아프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9월에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요 부분을 뭐 자동으로 바꾸자, 이런 게 이제 합의됐다라고는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완전 100% 합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2월에서 4월 사이에 지금 당장에 부채한도 상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상황을 점점 길게 할 경우에는 조금 이 2월에서 4월에 있을 부채한도 상향 이슈랑 맞물리면서 악재가 조금 수면 위로 더 크게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뭐 단순하게 뭐 학습 효과와 함께 과거에 노이즈가 발생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셧다운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 성격이 쉽게 바뀔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매년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란 점, 그리고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셧다운 이슈가 자주 발생하면 증시나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주제여 가지고요, 마지막엔 제 가십 하나를 마지막 문구로 넣습니다. 좀 웃기 위해서요. 뭐냐면요, 1995년에 클린턴 대통령도 셧다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기 때 백악관의 근무자들이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쉬게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셧다운 발생한 이틀째 되는 날에 루인스키 양하고 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연문이 발생했다 하죠. 오늘은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